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박보살 이야기 11화를 들려드릴 건데요. 에피소드 형식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고 재밌으면 1화부터 다시 정주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박보살 이야기 11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예전에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야. 그날 내가 복스럽게 잘 먹고 좀 유쾌하게 행동했는지 신랑 측 지인이 나를 콕 집어서 소개 좀 해달라고 했대. 그래서 조금은 억지로 소개팅을 하게 됐지. 그런데 첫 만남부터 그 사람이 예약한 식당으로 가자고 하는데 차로 40분이나 걸리더라고. 근데 나는 원래 배고픈 걸 절대 못 참는 성격이라 손까지 떨리면서 엄청 예민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삼계탕 집으로 가자고 했지. 어차피 나는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누굴 만날 생각도 없어서 잘 보일 필요가 없었거든. 게다가 주선한 친구도 편하게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라고 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었어. 그래서 첫 소개팅 자리에서 삼계탕 한 그릇을 아주 시원하게 원샷하고 밥값도 쿨하게 내가 계산했지.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사람이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 결혼식장에서 내가 밝게 웃으면서 잘 먹는 모습에 진심으로 호감이 생겼다는 거야. 그 고백을 듣고 나는 미안하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다면서 앞으로 그냥 편하게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하더라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리가 대학교 동문이었는데 예전에 친구가 계속 칭찬하던 그 선배였던 거야. 당시에 친구가 키 크고 매너 좋은 인기남이라면서 귀뜸해 준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대학교 친구한테 연락해서 이 신기한 만남을 말해주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내 조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더라고. 그래서 진짜 신기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었지. 그렇게 그 뒤로도 몇 번 연락을 했고 만날 약속을 잡으려고도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어긋나더라고. 내가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반대로 내가 몸살이 나서 아프기 일쑤였어. 마치 인연이 아니라는 듯이 절묘하게 타이밍이 비껴가는 기분이었지.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금요일에 그 사람이 예고도 없이 내 회사 앞으로 찾아온 거야. 그런데 하필 그날은 아는 언니가 박보살한테 개인적인 부탁을 해서 언니 친정집에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약속된 날이었어. 그래서 결국 회사 앞 카페에 소개팅남이랑 박보살이 동시에 마주 앉게 되는 어색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 원래 나는 친한 친구나 예비신랑이 불쑥 찾아오는 즉흥적인 만남을 정말 좋아하거든.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약속을 방해하는 건 솔직하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 그렇게 아는 언니가 도착했고 언니를 박보살이랑 인사를 시킨 다음에 소개팅남을 따로 불러서 미안하지만 오늘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그냥 돌아가셔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냈지. 그리고 언니 친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보살이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묻길래 그냥 소개팅남이었다고 말하니까 박보살 표정이 굳으면서 단호하게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 뭐 어차피 만날 생각은 없었지만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주변에 여자가 끊임없이 꼬일 관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조카한테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이랑 여선생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독보적이었다고 해. 나는 어차피 만날 생각도 없었으니까 별 신경 안 쓰고 운전이나 열심히 했지. 그렇게 도착한 언니네 친정집은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아주 아늑한 곳이었어. 그리고 갑자기 쓰러지신 어머니를 간호하러 고향집에 내려오신 친언니분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 그분들은 이미 박보살의 신통한 능력을 들으셨는지 연신 잘 부탁한다며 손을 꼭 쥐셨어. 그리고 나서 마당 평상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박보살은 예리한 눈빛으로 언니네 집터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 집안은 몇 년 전부터 우환이 끊이지 않아
속을 썩고 있었다고 해. 그리고 언니네 오빠는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식품업을 하던 큰 언니는 갑작스러운 소송에 휘말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위기를 맞았다는 거야. 심지어 남동생은 원인도 모르게 행방불명이 되었고, 언니의 두 딸도 건강이 나빠져서 학교 생활조차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홀로 고향집을 지키시던 어머니마저 뇌출혈로 쓰러지시자 결국 박보살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야. 그렇게 집안 곳곳을 살피던 박보살이 옥상 담벼락 옆에 있는 석류나무 밑동을 툭툭 차더라고. 그 모습을 본 언니는 예전에 마당에서 자랐던 석류나무라고 조심스럽게 털어놨어. 그리고 나무가 옆집 담장을 넘어가서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아예 베어버리셨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박보살이 이 소중한 나무를 베어냈기 때문에 집안이 걷잡을 수 없이 시끄러워졌을 거라고 말을 했지. 그러니까 언니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 나무에 얽힌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어. 가난한 농부의 장남이었던 큰 오빠는 군대를 다녀온 뒤에 성실하게 부모님 농사일을 돕던 착한 아들이었대.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신발 가게에서 일하던 새 언니한테 첫눈에 반한 거지. 그렇게 교제가 시작됐고 시간이 흘러 새 언니를 집에 들이게 된 거야. 그리고 가족이 없던 새 언니를 온 식구가 가족처럼 대하면서 행복하게 지냈다고 해. 그리고 얼마 뒤에 새 언니가 임신을 한 것 같아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거기서 자궁암 선고를 받게 된 거야. 그렇게 8개월이라는 투병 끝에 새 언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떠났고, 새 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과일이 바로 마당에 있던 석류나무의 열매였는데, 자신을 영원히 기억해줄 수 있도록 저 석류나무를 절대 없애지 말고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오빠한테 꼭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예쁜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라며 유언을 남겼었대. 그런 애틋한 사연이 담긴 영혼의 나무를 베어버렸으니 새 언니의 영혼이 얼마나 슬프고 서운했겠어. 그렇게 말을 끝낸 언니는 새 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는 혼잣말과 함께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한참을 울던 언니가 방으로 들어가서는 인천에 있는 큰 오빠한테 이 사실을 알렸지. 이야기를 전해 들은 큰 오빠는 믿기 힘든 영적인 현상에 놀라면서 다음날 급하게 고향집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박보살한테 새언니의 한 맺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냐고 간절하게 물어보더라고. 그 말을 들은 박보살은 나무 밑동을 뿌리채 완전히 파내서 아궁이 불에 정성스럽게 태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석류나무 묘목을 심은 다음에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라고 일러줬지.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그 정성이 통했는지 이후로 어머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셨고, 오빠의 사업도 점차 안정되면서 언니의 소송도 원만하게 해결됐어. 그렇게 모든 악재가 잊혀갈 즈음에 조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나한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 자기 담임 선생님이 귀신을 보는데 가위도 자주 눌린다는 괴담을 수업 시간에 해주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선생님이 바로 내가 소개팅을 했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바로 박보살한테 메시지를 보냈지. 그랬더니 박보살이 자기 등 뒤에 처녀 귀신이 붙어 있는 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답장을 보내왔더라고. 나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 사람한테 매달려 있는 처녀 귀신이 나를 선택해서 유인했던 거래. 내가 신통한 친구를 둔 덕분에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소개팅 자리로 나를 이끌었던 거지. 결국 그 남자가 이성적으로 나한테 끌린 게 아니라 영가의 계획이었다는 박보살의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나는 어차피 연락을 끊은 지도 오래됐고 박보살의 조언대로 조용히 마음을 접었지. 그리고 그분은 다음 학기에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면서 인연이 끝이 났어. 오늘 박보살 이야기 11화는 여기까지야.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영가로 인해 인연이 닿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나무 이런 거는 함부로 베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기운 좋은 나무를 베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무섭게 들었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박보살 이야기 12화로 오후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